아, 안녕하십니까. 금반다 정순철입니다. 지금 지구를 보고 있죠? 지구. 구글에서인데, 이번 태풍이, 눈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요. 굉장히 강한 태풍이란 거죠. 그래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어요. 근데 참 이번 태풍이 좀 이상한 게, 여기 뒤에 보십시오. 여름 때문에, 이놈 때문에 이놈이 이쪽으로 휘어버렸어요. 이쪽으로 빠질 건데, 꼭 뭐가 그 성남 불사조처럼 생겼죠. 예? 뭐, 혼돈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카오스라고 그러나? 카오스. 성남 불사처럼 생겨가지고 요놈이 이렇게 밀어버린 거죠. 이렇게 빠져나갈 건데, 대한민국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짐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빠른 결단력에 의해서, 중지시키고, 전국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짐버리 대원들의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플랜 B를 발동함으로써,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그 국제적 여론의 물매를 맞을 텐데, 그래도 후반에, 뒷심이 좀, 이렇게 뒷심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이 결속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더군다나 한류가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가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거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비록 우리 지금 이 짐버리 대회가 지방 자치 그 행사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강하게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어, 결단을 내림으로써 아마도 그나마 조금 야당에서 뭐 자화자치 아니냐 뭐냐 하면서 어? 깎아내리기 바쁜데 네, 그러면 안 되죠. 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전 국민이 핵심 단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그 태도인데 아직 한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대한민국은 이렇게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사람도 보면은 우리 그 장내에 보면은 유해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유해균도 아니면서 유해균도 아닌 존재들이 있는데 유해균이 그 세를 강하게 하면은 그 나머지들은 또 이쪽 편에 들고 세가 강한 쪽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유해한 인간들, 유해한 세력들이 헬기를 못 치게 하는 것은 우리 그 우파들, 우파 좌파 그런 말 하기 싫은데 그렇게 나누니까 우파 그 세가 강해져야 되죠. 우파 세가 강해져야 돼요. 보수란 말도 싫어합니다. 나는 보수를 진보라고 해, 진보. 오히려, 오히려 좌파 세력을 보수라고 할 수가 있죠. 음. 보수란 말은 옛것을 버리지 않고 옛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진보죠. 옛것을 버리고, 뭐, 성구영신,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옛것을 바탕으로, 옛것이라는 것은 거인의 어깨라는 거인의 어깨. 옛것을 바탕으로 더욱더 개선한다는 게 개선한. 우리가 어떤 자원이라는 거, 지적 자원이요, 지적 유산이라는 거, 문화적 유산이라는 거, 이런 걸 버리고서는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어떤 덩어리의 어떤 유산이 이렇게 받침이 돼야지, 그게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에, 거기서 새로움이 싹 트는 거지. 그래서, 그러잖아, 그게. 음? 경험 없는 창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혁신이나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창조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란 단어를 그런 식으로 고쳐 써야 돼요. 이번 태풍이 정중앙으로 이렇게 딱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딱 정중앙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데 이쪽 원래 그 태풍이 이렇게 태풍의 우측에 드는 지역이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굉장히 피해가 많다고. 그래서 이쪽 경상남도는 이쪽 북쪽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할 걸로 보고, 오히려 이제 전라도 쪽은 오늘도 좌측에 의해서 태풍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이제 태풍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고. 더군다나 내가 사는 지역은 영산강 지역이에요. 여기 굽이치는 영산강. 굽이치는 영산강에 용의 꼬리, 용의 몸통이죠. 아주 풍수적으로 아주 좋은 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사는데 이렇게 안 보여주겠는데, 내가 사는데 보여주면 나 찾아보면 안 되지. 내가 영산호가 있고, 그래서 무안이에요, 무안. 무안이라는 단어가 그 안개가 없다는 뜻인가? 근데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피해가 없어요, 이 지역은. 이 지역은 피해가 없어요, 피해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얼추산인데, 이게 이제 어쩌다가 태풍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이제 태풍이 우측에 들기 때문에 간혹 가다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이 이거 얼추산이 막아요, 얼추산이. 얼추산이 여기서 봐도 얼추산이 굉장히 높거든. 얼추산이 이렇게 이제 바람이 이렇게 치니까 얼추산이 막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쪽으로 빠지면 뒤에서 물론 이제 좌측에 들면서 태양이 좌측에 들면서 좀 피해가 북풍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 북풍이 이 동네가 산이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섬처럼 생겼지만은 이게 옛날 다 이거 갯벌이에요. 옛날에는 다 갯벌이에요. 요즘 간척이 해가지고, 딱 이 산이 이렇게 동네가 둘러싸가지고 이 산이 딱 안고 있다고. 그래서 바람이 안 붑니다, 바람이.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피해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라, 원래 그 사람들이 그 너무 편하게 살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을, 자연 환경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그 이기의식이 없어요. 어? 항상 평화로우니까. 항상 평화로우니까 이기의식이 없다고. 좋은 좋은 자연 환경 혜택을 받고 사니까 늘 이제 그런 줄 알죠. 그래서 늘 항상 좋은 것만 먹다 보면 그게 좋은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영산강이 이 수량도 풍부하고, 그, 뭐 녹조 같은 것도 끼도 조금 끼고, 이제 수량이 크니까 온도가 잘 안 올라가죠. 수량이 많으니까. 이거 한강보다 더 넓어요, 이 폭이. 이거 나는 이게 자전거 도로가 잘 공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늘 조깅 운동을 합니다. 늘 조깅을 해요. 여기서. 또 가을 되면은 이게 노란 별들이 이게, 예, 익어가지고, 거기에 환경이 좋습니다. 굉장히. 예,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목포가 좀 옛날부터 좀 기세가 강한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나는 뭐 사람들이 자꾸 그 뭐 공장이 들어서고, 뭐 빌딩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그런 것을 발전이라고 하는데, 예, 오히려 나는 이런 자연 환경을 더 좋아합니다. 발전되지 않는 모습. 이렇게 이제 또 뭐 도시 집중화를 해서 이런 데만 발전하라 이 말이지. 이 시골 같은 데는 좀 이렇게 뭐가 막 들어서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꾸 이런 데가 옛날 다 농지인데 막 그 소 키우느라고 이 농지에 막 사람은 없는데 막 소막만 잔뜩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축을 키운다고 막 그런 거는 짓고 뭐 축사 같은 거 짓고 막 그러니까 그런 막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소똥 냄새는 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뭐, 돼지를 킨다거나, 염소 냄새도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네, 그런 축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런데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자꾸 도시에 가서 사는 뭐, 도시가 좋은 사람은 도시에서 살아도 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시골에서 사는 걸 좋아합니다. 한때는 이제, 안양에서 한 십몇 년을 뭐 살았는데, 저는 그럴 만한 이게 어떤 그 환경이죠. 이제 원래는 뭐 서울에 가서 서울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젊은 시절에 한번 이제 거기 그 서울 쪽으로 가서 거기 아무래도 그 일하는 일거리가 더 많으니까 중장비도 일거리도 거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부러 가서 살았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았어요. 그냥 뭐 일부러 안양에서 일부러 가서 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뭐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 뭐, 안양에서 내가 살던 때는, 이쪽 뭐 아주 그냥 타이어 장비를 하다 보니까 막, 여기 또 모르는 데가 없죠? 여기 모르는 데가 없어요. 음. 모르는 데요. 성남 비행장이네. 옛날 그 FA50 그 에어쇼 할 때게 그때도 한참 그때가 20대인가 30대 때네. 그래서 그때 성남 비행장에 조카들 데리고 가서 비행기 이렇게 뜨고 내린 것도 구경시켜주고 좀 FA50에 의해서 지금의 이제 지금 그 FX 뭐지 20인가? 어? 그거 참 그 비행기 이거 최첨단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들 줄 몰랐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간악산 이게 간악산인가? 이게 간악산이죠. 이게 간악산이에요. 아, 이게 간악산이구나. 아, 이쪽 간악산이야. 삼막사 이쪽으로 해서 그 등산도 많이 했죠. 등산도 많이 했고 저기 여기가 저기죠. 경마장. 경마장도 일 많이 다녔는데 여기도 많이 다녀보고 가천 이쪽으로도 가천에 이게 여기 생각나네. 여기 가천에서 여기가 그 사당동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길 이게 무슨 꼭이라고 그러지? 여기에 보면 그 십자교차로인가? 이렇게 십자교차로 이렇게 지하차도 입체교차로 공사할 때 여기는 여기네. 입체교차로 이 공사할 때 여기에 참여를 했죠. 근데 이때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경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근데 여기 그 공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뭐 팔았는데 이 오토바이 폭주족이 뭐니 다 이렇게 그 시설 같은 거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가니까 거기 꼬라박아갖고 죽어 있더라고. 그렇게 막 가속을 하고 막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굉장히 이게 여기가 남태령공이에요, 남태령공. 옛날에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 무허가 가난한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로 무허가로 이렇게 짓고 살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비닐하우스가 없어졌나? 어,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동네에 옛날에 쌍방울 회장 집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일 가봤고 여기에 보면 어떤 꼬랑이 하나 있는데 여기 꼬랑에서 옛날 누구야, 지금 장수 돌침대 최창원 씨가 할 때게, 장비 사업할 때게, 그 공실 가지고, 이 꼬랑이 들어가서 트랙이 몇 개 가지고, 크레인볼로 트랙 꺼내느라고, 그런 추억이 있네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구석구석 이제 다이아 장비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구석구석 안 간 데가 없죠. 잘 알죠. 인천까지, 안양, 인천, 수원. 주로 이제 안양에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리고, 군포. 새록새록하네요. 새록새록해. 예, 수리산 이제 등산로. 벌써 오래됐어요. 뭐 오래된 것 같지도 않네요. 세월이 막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수리산에 올라가서 수리산 막 운동도 많이 하고 했어요. 올라가서 여기서 수리사도 있고 여기 수리사도 절 여기서 안양에서 몇 년도부터 살았던가? 90년도부터 살았던 것 같아요. 90년부터 해가지고 2006년까지 2090년대 2006년까지 그러니까 15년 좀 16년 정도 살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장기 사업을 접고 제가 이렇게 뭐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뭐 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시골에 살면 음, 편해요. 여기가 고향이니까 고향이 아주 좋죠. 뭐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객지에서 자기가 사는 곳이 고향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출세를 하고, 뭐, 보통 나는 일부러, 중장비를 직업을 선택한 것은 다 이제 젊었을 때부터 기획을 하고 그렇게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이제, 뭐, 회사에 들어가고,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는 뭐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뭐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사무직에 들어가서 뭐 그런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퇴사를 할 때에 보면은 굉장히 그 허무하고 허탈감에 빠지잖아요. 근데 노가다는 그런 게 없어요. 노가다는 원래부터 뭐 어떤 소속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노가다는 뭐, 어, 연령이 이제 이게 뭐 몸에 밴 기술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어, 나이 먹어서 안 써주면은 뭐 내가 장비를 사서 뭐 하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요즘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거의 몇 년이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뭐 60인데 내가 60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죠. 그만큼 그 시대가 여기 뭐 60을 뭐 옛날에 한갑이라고 해서 뭐 한갑잔치 했는데 지금 내가 한갑잔치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겠죠. 그만큼 젊어요. 요즘 뭐 거의 한 20년 이상 젊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정년도 좀 늘려줘야 되고, 한 10년 정도 늘려줘야 됩니다. 근데, 10년 정도 늘려줘야 하는데, 뭐, 또, 직장 생활에 뭐 지친 사람들은 뭐, 빨리 그, 퇴사하고 싶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물론 그렇죠. 사람이 뭐에 이렇게 좀 그,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뭐, 직장을 다니고 그렇지만은, 돈만 있다 하면 직장 생활 안 하죠. 근데, 도연의 구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그냥 그 경제 근무율을 좀 줄이면 돼요. 경제 근무율을 줄이고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그 문재인이가 이번에 이제 집값을 많이 올려줬잖아요. 그때 원래 최고가일 때 딱 팔아가지고 시골 내려오면은 그 돈으로 진짜 어, 풍부하게 살죠. 어? 시골에 10억만 갖고 내려와도 10억만 갖고 내려와도 시골에서 죽을 때까지 아주 그냥 편하게 삽니다. 편하게. 뭐 조금 의료보험이랄까, 그 연금보험 있으면은 연금 든 거 있고 그러면은 그거 좀 받아서, 기부 좀 줄이고, 소비 좀 줄이고 그러면은, 시골에 살면 최고 좋아요. 근데, 물론, 도시에 자녀들이 있고 또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는데, 집값 올라간다 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집값, 그 집 팔고 다른 데 가면 또 그 가격에 줘야 되고, 집은,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은 그냥 그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우리 새로운 그 청소년들, 성인이 돼서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는 성인들이, 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렇게 갖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안양에서 보통 1억 원이면 집도 샀는데 1억이면 집 샀어요. 안양에서. 뭐 8천만 원이면 샀어. 8천만 원. 97년도, 8년도 그 정도 8천만 원이면 안양에서 집도 샀다고. 근데 지금은 뭐 몇십억씩, 10억씩 줘야 되고 몇 억씩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월급 받아서 그렇게 집 산다면 평생 모아야 뭐 살까 말까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허탈감에 빠져 있겠어. 어? 일할 맛이 안 나지.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다들. 음, 100년 대계, 이제 100년의 계획, 100년 대계를, 100년지 대계를 가지고 이게 사회를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투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 자기들은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에는 굉장히 원래 자기의 어떤 나라를 이태롭게 하는 거고 어, 그렇게 하는 큰 죄악을 저지른 거죠. 큰 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의 이기가 있을 때는 모두가 합심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정부 탓이나 하고 뭐 아주 그냥 저그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어, 좀 해결을 해보자고 할 때는 합심을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막 그저 잘하고 있는데 그냥 뭐 거기다 대고 뭐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역적이죠, 역적. 외국 노고 역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무리를 이제 K-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군대 간 BTS 군대 가서 BTS를 문제냐 BTS가 BTS는 왜 자원이잖아 자원 국가 자원이잖아 군대를 갖고
군대를 갔으니까 국가 명령에 따라야지. 예? 군인이 국가가 이틀어졌을 때에 국가를 위해서 나서는 건 당연한 거지. 그만큼 그 뭐라고 그래. 자기의 어떤 그 기술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걸 뭐라고 하지? 재능 기부. 재능 기부를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큰 그 충성인 것이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BTS가 뭔 잘못이, 그나마 K-팝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잖아. 마무리를. 원래 기획이 그 파이 K-팝이 K-팝으로 마무리하는 기획이 원래 써 있었어. 그게 원래 그렇게. 근데 그거나 대고 뭐, 어? 당연히 그 국가의 이신이 시추가 됐으니까, 어? 자식이 잘못했으면은 부모가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그나마 다행히 이제, 대통령이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재치에 의해서, 뭐, 이렇게 결단력에 의해서 잘 마무리가 되는 걸로 봐서는, 어, 얼마나 다행이냐, 이 말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진짜로, 야, 못 배운 사람처럼 그 행동하면 되겠어? 안 되겠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치하는, 정치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야당 여러분, 봐봐. 계획은 잘 짜놨지.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딱 방사형으로 해가지고 잔디 탁 심고, 주변에 나무 심고, 이렇게, 기획은 또 이렇게 저감도는 잘 해놓고, 왜 그 모양을 해놨냐 말이야. 어? 짐벌이 야영장 저감도, 세왕금 유치 후보, 에이씨. 이렇게 했어야지, 돈으로. 한 1천억이나 드는 돈을 어디다 쓴 거야. 어? 잘 했어야지. 뻘밭이니까 여기다 흙 갖다 막 매립하고, 어? 매립하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했어야지. 나중에 뭐, 이걸 뭐, 여기다가 뭐, 이걸 그대로 건설해놓고 나중에 뭐, 여기다가 공원으로 그대로 써도 되겠네, 여기다가. 뭐, 이거 뭐, 이번에 이제 그 기회 끝나면 또 철수한, 뭐야, 이게, 다시 개척을 한다며요. 근데, 굳이 여기 새만금이라는 뜻이 그거잖아. 누가 그러더라? 허경영이 그러던가? 새만금이, 금융의 어떤 메카가 돼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곳이죠, 돈이. 그런 의미란다, 새만금이.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어차피 짐벌이 대를 치르고, 여기다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어떤 뭐 공원이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여기다가 어떤 단지 조성을 하면 되잖아, 단지. 응? 그 공업단지도 공업단지고, 뭐 단지 같은 걸 해서 여기서 어떤 뭐 연구단지랄지, 응? 연구단지랄지 또 뭐야, 이게. 뭐 공단 같은 것도 뭐 공단으로 유치를 하는가, 연구단지, 뭐 기업 연구단지를 세우는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하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계획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정부라는 것은 지방 자치제가 돼가지고 통제를 안 받게 되면은 이게 개판 5분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놈들이, 능력도 없고 일머리도 없고, 일처리도 못한 놈들이, 예? 떡밥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놈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배제하고 그냥 전문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게 아마 이게 수도 없이 뒤에서 말을 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마 전문가들이. 말 안 듣는 거지. 말 안 들으니까 망하는 거야. 이렇게 결과가. 항상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뭐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이게 누구 한 사람한테 책임을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 누구한테 책임 주도하에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은 하는데, 뭐, 딱 누구한테 지정을 해서 네가 알아서 해. 그래, 우리가 그 포스코 할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최태준인가 뭐 박태준인가 그 양반한테 네가 해. 그러니까 박태준이 지도하에 그냥 포스코가 이렇게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딱 지정을 해줘야 돼. 네가 책임지고 해. 그러면은 목숨 바쳐서 한다고. 이게 그런 걸 안 하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니까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빵 속에 빵 안거나 빼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뭐 꼭 전라도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어떤 지휘 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라도 탓하지 마세요. 저도 전라도니까. 예, 전라도 탓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휘 체계를 잘 못 세우고, 뭐 문재인 정부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1년의 기간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자꾸 간섭하지 말라니까. 간섭하지 말라니까, 뭐, 간섭하지 말라고 해도 했어야지, 뭐, 이렇게. 뻔히 안 될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지. 누구를 이 새끼야 비켜. 야, 뭐, 이따구로 할 거야? 그럼 그때 그럼 그나마 또, 1년간 좀 어떻게 준비했으면 그나마 더 나았겠죠.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물론, 이제 지나간 정권한테 말하면 뭐 하겠어. 신정권이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것은 얼렁얼렁 바로 잡았어야지. 그냥 비난하지 마십시오. 야당에서는 그렇게 뭐라 하더라도, 저 새끼들은 어차피 양아치들이니까, 냅둬 불고, 그냥 여당이 지금 어떤 우들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들기. 네, 안녕히 계십시오.